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자, 공사를 마치고 새 공간에서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컴퓨터 작업하는 공간을 마감을 새로 한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곳은 세미나 룸입니다. 사진 수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클래스를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뒤에 보이는 나무벽도 전부 직접 칠했습니다. 실제 보면 더 멋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난 몇 달 집 공사를 하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이야기고, 이건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작년이죠. 챗 GPT라는 그 앱으로 대표되는 AI의 돌풍이 거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이제 이세돌의 알파고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어 글쎄요, 어떻게 말하면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AI의 시대에 사진과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자료 자체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몇 달만 지나면 그 자료를 이미 너무 오래 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더라고요. 챗 GPT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면 대화형이잖아요. 기존의 데이터에서 답을 끄집어내는 거에서 이제는 답을 추론해 가서 훨씬 더 인간의 사고 체계에 가까운 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지 그리고 사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에 딥페이크라고 하죠. 마치 내 얼굴을 다른 몸에 갖다 붙이거나 또는 내 목소리를 다른 캐릭터에 갖다 입히거나 해가지고 예전에도 흉내는 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그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도 AI 기술들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보여드릴 것은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은 뭐 사진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거니까요. 포토샵에서 이런 AI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뭐 워낙 방대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일부의 예시. 그 중에서도 포토샵에서 하나의 기능만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요 사진을 우선 열어놨는데요. 오늘 몇 가지 사진을 볼 건데 이 사진은 예전에 작업했던 건축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특별히 막 잘 찍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이 최종적으로 제가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을 했던 사진이고요. 자, 한 장 레이어를 벗기면 요런 장면이 드러나고 여기 전봇대가 드러났죠. 그리고 이 사진의 원본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꼭 써야 되는 각도의 사진인데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우어서 전봇대가 없는 장면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서 드렸는데요. 요 사진 한 장 작업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썼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형태를 보시면 거의 전봇대가 있었던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느라고 애를 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 하나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있던 힐링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를 지워주는 아이를 예를 들어 아무데나 하나를 써볼까요? 자, 여기를 이렇게 가봅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운다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잘 지워져서 당황스러운데?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약간 꺾인 부분들이 보이시죠? 어색하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쵸? 요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죠? 네.
몇 번 반복해서 문질러 주면 흉내를 내는 것 같지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한 땀 한 땀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기능 중에 하나인 여기 점 2개 리무버 툴인데 요거는 AI 기능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들을 지워 볼게요. 자, 요렇게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이세요?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한번 지워볼까요? 이게 단순한 패턴 배경에서 따내는 거면은 조금 그나마 간단한데요. 이런 식으로 복합적이고 뒤에 다시 재생해야 되는, 오우, 보이세요? 자, 비교하면 좀 전에 작업했던 게 이런 식인데 반해서 이 새롭게 도입된 기능으로 하면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몇 번 더 문지르면, 그죠?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에코. 단지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히는 부분들은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로 가능하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실패. 네, 몇 번만 이렇게 그 부분을 다시 만져주면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따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예전에 제가 요거 불과 2년 전이거든요. 이 작업이 2022년도 작업이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장면을 합성을 해내기 위해서 이 각도에서 찍고 그 다음에 전봇대가 가리지 않는 약간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가리지 않는 형태를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은 시점이 이동했기 때문에 왜곡의 비율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다시 모서리를 조절해가면서 왜곡 비율 맞추고 그 자리에 합성을 해서 밑에 거를 지워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거의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요 한 장 작업을 하는데.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서 이제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됐고요. 자, 다른 사진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은 2023년에 작업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 아래 보면 Select Subject 해가지고 채우기, 지능형 채우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위를 예를 들어 요렇게 하나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Generate Field이 떠야 되는데요. 그치. 자, 하나를 추가해서 요 부분에 배를 하나 넣을게요. 자, 지금 요게 중요한 건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지능형 채우기라는 이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힐링 브러쉬나 그런 것들은 컴퓨터 자체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메모리가 높아야 되고 CPU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런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 AI 기술들을 이용하는 필터 종류 같은 경우는 서버랑 통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비슷한 형태를 추론해서 갖고 와서 입히는 거라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려요. 서버에 갖다가 받아와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피싱 쉽을 하나 넣어볼까요? 그럼 서버랑 통신을 하고 있죠. 거의 다 됐습니다. 어우, 좀 큰데 배가?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게 예시를 3가지를 줍니다. 그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동남아 어선들을 불러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더 목가적인
그런 걸 생각했는데 바닷가에는 이런 큰 어선들 해적선에 가까운데 이 이미지에서 만약에 이런 배가 있었다면 있는 배도 지웠어야 되겠지요. 모델에 가는 시선이 뺏기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합성 자체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보시면 네, 마치 실제 있는 배가 그 본래 이미지의 톤하고도 잘 매칭이 돼가면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아까 사실은 준비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나무를 이렇게 나무가 있는 부분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처음엔 제가 뭐라고 넣었냐면 여기에다 이제 초록 잎을 달 거라고 해가지고 그린 립스 해가지고 초록의 잎을 좀 넣어달라. 여기에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팁에 보시면은 막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합적인 그런 조건들은 아직 넣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린립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테스트 했을 때랑. 빨리 안 오네요. 자, 아까랑 비슷하네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포토샵의 AI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취소시키고 대신에 여기에다가 다시 주문한 게 뭐냐면은 서머트리 여름나무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다시 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와우, 어떠세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훨씬 더 실제 그 초록의 잎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름 재현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이번 거는 뭐냐면 요거는 거의 10년 전에 작업했던 건데요. 자, 우선 이 아이는 없애고요. 대충 합시다. 자, 10년쯤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모델 포즈도 좋고 빛도 좋고 정말 좋았는데 그때 촬영이 속옷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모델이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뭐 어디 포트폴리오로 쓰거나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깝지만 묻어두고 있었던 사진인데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모델이 내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자 팔을 요렇게 따고요. 그리고 옷 부분을 요렇게 따서 네, 이 공간은 조금 넓게 딸까요? 요런 식으로. 아이고 요걸 더 네. 자, 요것도 따야죠. 네. 자, 이렇게 땄어요. 여기 공간에다가 이제 푸른 드레스를 입혀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두근두근. 와우. 나름 만들었어요. 스타일은 좀 올드합니다. 자, 다른 옷들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모델이 지금 동작이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드레스의 형태까지도 그런 식으로 날리는 느낌의 드레스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치워놓고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그러면은 네, 하이힐을 신겨보죠. AI가 아직까지 좀 스타일리시한 패션 감각은 떨어지는 걸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사진에서는 복잡한 건축물에 앞에 걸려있는 것들을 지우는 걸 해봤고요. 두 번째서는 어울리지 않는 해적성 같은 어선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절을 바꿔봤어요. 네 번째는 의상을 입혀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초보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AI가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은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조금 사진적인 부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어쩌면 앞으로는 이제 사진을 굳이 힘들게 비싸게 찍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기준에서 아마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게 나답지 않은 사진을 찍는 거는 웨딩 화보 아닐까요? 그런데 AI가 좀 더 발달하고 나면 굳이 실제 공간에 가서 웨딩을 찍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얼굴과 내 배우자의 얼굴만 이미지를 넣고 나면 자동적으로 3D 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모델링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의상, 메이크업, 헤어 당연히 고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포즈 또는 원하는 배경을 고르겠죠. 그러면은 글쎄요, 1분 걸릴까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아주 퀄리티 높은 웨딩 화보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웨딩 화보 자체가 내가 아닌 그 순간을 가장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에이 이거 합성이네,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게 표가 나는 그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조금 지나고 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되면은 나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나 같은 사진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지금 AI 기술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그거는 글쎄요,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인물 사진도 말해서 무엇할까요? 지금도 사실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리터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AI 기술이 조금 더 도입되고 나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진들을 만들 것 같습니다. 내 얼굴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갈 수 없는 곳 또는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배경, 어떤 상황에 나를 정말 자연스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패션 촬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로 모델을 생성하는, 2D 모델을 생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모델들에게 의상을 입혀서 화보를 만드는 건 너무 간단한 작업이죠. 실제 모델을 작업하게 되면은 막대한 양의 의상이 와야 되고,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로케이션이 붙게 되면은 특히 패션 화보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여름 옷 찍어야 되고요. 여름에 겨울 옷 찍어야 되잖아요. AI 모델이 조금만 더 나아지고 이 기술이 안정되고 나면은 여름에 막 겨울 옷 입고 안 더운 척, 땀 삐질삐질 막 흐르고 있는데 안 더운 척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거고, 반대로 겨울에 또 여름 옷 입고 아우 시원한 척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저 모델에 감기약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것도 없어지겠죠. 자, 성급하게 말한다면 어쩌면 이거 사진의 종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관을 더 이상 가야 될 일은 없는 거죠. 한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야, 어쩌면 이건 사진관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AI의 시대가 사진관을 창업하기에 정말 좋은 시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고요. 모든 시공간에 나를 둘 수 있는 시대입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나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나라는 존재의 무한한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나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 그 소외라는 그 지점이 사실은 사진관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나 말고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서 지루하다고 건너뛰기 버튼을 누를 수도 없고, 실수했다고 되돌리기 버튼을 누를 수도 없는, 한 땀 한 땀 걸어왔고 실패하고 극복하고 그 상처를 다시 뒤덮으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마침내 도달한 지금의 나, 그 나를 내가 느끼는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해서 나한테 되돌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공간, 그런 경험들에 대한 갈증, 그런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사진관이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그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이 시기가 사진가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사진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또 한 명의 인물 사진가로서 어떤 얼굴들을 찍어내야 할까라는 그 지난 몇 달간의 고민에 대한 결과를 이 영상에 담아 두고 싶었습니다. 자, AI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동네 사진관 하나 창업하시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